당시에 40살을 앞두게 되면서 여자로서 앞자리 사자에 대한 나이의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특히나 명절날마다 행사 때마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제 결혼을 독촉하시는 것도 듣기 싫었고,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이 결혼 부심 부리며 마치 결혼을 안 하면 성격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는 시선도 따갑기만 했습니다. 결혼은 무조건 해야지. 나이 들어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해? 네가 아무리 교사라고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해야지 외롭지 않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게 여자의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 라고 말들을 나부끼는데 저는 그냥 공감도 잘 안 되고 처음에는 좋아하는 남자도 없는데 굳이 결혼을 위한 인위적인 선자리는 가고 싶지 않아 결혼에 대해 넉넉히만 있었어요. 저 능력도 괜찮고 혼자 먹고 살 만큼 벌고 주말에는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만 제 주위 친구들도 다 청첩장을 제게 보내었고 저는 결혼식을 쫓아다니다가 40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결혼하니까 진짜 내 편이 생긴 것 같으니까 좋더라. 우리 신랑이 정작 결혼하니 인간이 철들어가지고서 얼마나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께도 잘하던지. 너도 얼른 결혼해. 사람들이 그러잖아.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요새는 미혼녀보다 이혼녀가 더 세상 살만한 세상이다. 나이 많으면 한번 갔다 오더라도 결혼 흔적이라도 남아야지 자존심이라도 세우는 거야. 라고 끝까지 우정을 지키겠다고 결혼 안 하겠다고 버티던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제게 조언이랍시고 한 소리였습니다. 저도 이쯤 되니 휘둘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나이 드니 선자리도 뚝 끊기고 어쩌다 선자리가 들어오면 정말 제 혼자리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 여자들을 후려치게 하면서 본인 자존심을 높이는데 그저 한심하고 퇴물 취급도 화가 나서 저는 관두기로 했습니다. 저도 나이만 많다 뿐이지 대한민국에서 여자 직업 둘째가라면 서러울 교사이고 부모님 노후 준비 되어 있고 자가로 된 제 집도 물려주셔서 있는 마당에 왜 나이 때문에 그따위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가치를 깎아 먹어야 하는지 결혼 시장에 나가는 것조차 불쾌해서 결혼정보 업체에 있는 제 정보 다 빼버리고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결혼할 바에야 차라리 저 혼자 외롭더라도 싱글 라이프를 누리며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살다 보니 인연은 있었나 봅니다. 정말로 우연찮게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급히 기간제 교사를 뽑게 되었는데 그때 교사로 오게 된 남자 선생님과 어찌됐든 연이 되었긴 했더랬죠. 안녕하세요. 국어 선생님으로 온 강세균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부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때마침 기존의 국어 선생님께서 제 옆에 책상을 쓰셨기에 새로운 기간제 선생님도 그 자리에 앉게 되었고 교장 선생님께서는 빠른 업무 파악을 위해 저더러 새로운 강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라 하셨던 덕에 저는 이것저것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라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저는 그저 새로 선생님이 오셨길래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얘기를 친절하게 가르쳤을 뿐인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무척 인상이 깊었던지 제게 여러 가지 칭찬을 하며 신세 많이 졌다고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업무도 빠르게 익히고 여러 가지 도움 많이 받았어요. 혹시 뭐 좋아하세요? 저는 고기 좋아해서 맛있는 고깃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같이 가서 먹어요.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끈질기게 밥을 사겠다는 그 사람 성화에 못 이겨 어떻게 같이 따라가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평소와는 다르게 밥 먹을 때 어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치 여자친구를 챙겨주듯 하나부터 10까지 에스코트 해주고 구운 고기도 주고 쌈도 싸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면 오해할 것 같아 제가 사양했더니만
유쾌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하며 은근슬쩍 사이를 좁히는데 저 역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싫은 마음은 들지 않아 편히 대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나보다 5살이나 연하였던 그 사람은 40인 제 나이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저는 20대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훨씬 오빠처럼 보이는데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마음이 20대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니 저 스스로도 걱정이 많아요. 나이를 잊고 살 때가 많은데도 간혹 TV에서 나오는 내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 훅 가 있는 거 보면 새삼 제 나이가 생각이 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마냥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월이 참 모지네요. 동안이라고 인사치레로 말을 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기분이 좋았기에 철없다며 제가 맞춰주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그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는 게 괜히 그 사람보다 나이 많은 것도 싫고 많아 보이는 것도 싫더라고요. 그 사람은 은근히 제 손 위에 본인 손을 포개 놓으며 제가 어떤 모습이든 지금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다정하게 말하며 훅 그렇게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고 참으로 운명적이게도 우리 사이는 급격하게 가까워진 후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괜시리 소문날까봐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사람 역시 본인은 기간제라 곧 떠날 위치라 상관없지만 남은 제가 여러 구설수에 오를까 걱정스럽다며 더 의식을 하는 게 맞다 여겼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저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었죠. 학교에서는 사무적으로 대하고 밖에서는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는 사이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설레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버려 그 사람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버렸지만 저는 계속 그 사람과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3개월 정도 만나고 있었을 때 그 남자는 참으로 이르게도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유경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비록 지금 기간제 교사로 있지만 이번엔 느낌이 좋아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것 같거든.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 너 먹여 살리고 곁에 지켜줄 테니까 우리 결혼하자 라며 제게 결혼을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 이르긴 했지만 결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자니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렸고 더욱이 임용고시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학교 저 학교 돌아다니며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으니 남자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는 옛 고리타분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그 사람 쪽도 지금 당장 결혼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기도 하고 아버지 묘자리 이장도 해야 하고 여동생도 남자친구랑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돈을 좀 보태야 하는데 돈 마련하기도 어렵네. 어디서 돈벼락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꼴에 제가 동정심이 또 많은 편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처해진 상황이 안타까워서 일단 필요한 데 쓰라고 300만 원 정도를 내어주었는데 사양했던 그 사람이 겨우 받으며 눈물까지 짓고는 제게 고맙다며 결혼하면 정말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만나는 사이에 돈이 오가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이다라고 여겨서 지인에게는 입버릇처럼 훈수를 두었던 제가 막상 그 상황에 그대로 이르자 누가 봐도 바보 같은 선택으로 돈을 내어주는 길로 가게 된 것이었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돈이 없으니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생겼었는데 점차 커져가는 마음 앞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승낙하고 부모님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간간히 자리가 나면 아르바이트 격으로 기간제 교사를 하는 그 사람의 원래 직업은 임고생이었는데 안정적인 직장의 사위를 바라고 있던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홍기 넘치는 40대 딸이 데려왔어도
쉽게 허락할 리 만무했죠. 절대로 안 된다. 저런 사윗감을 어디다 교사인 너에게 붙여?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사범대 졸업 후 임고를 여태 못 붙고 아직까지 공부를 하냔 말이다.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네가 집안 살림 다 일으키고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너도 너밖에만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시집 안 가도 좋으니 저놈은 안 돼. 다른 사람 데려오던지 그냥 차라리 혼자서 살아라 라고 집안에 난리를 치며 말씀을 하셨는데 제 고집도 한 황소고집 하는지라 저는 무조건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네요. 적절한 시기에 혼전 임신이라도 하면 이걸로 밀어붙이기라도 할 텐데 40이라 그런지 임신도 쉽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무조건 부모님과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결국 두 손 두 발 들며 제 결혼을 허락하셨고 어른 말 듣지 않으면 후회한다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홀러버린 채 결국 저는 그 사람과 결혼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아니면 전 평생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제 태도에 분이 나고 사회 조건이 영 탐탁치 않은 저희 부모님께서는 상견례 때라도 그 상대 부모님을 만나 뼛속 어린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았지만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는 병원 중에 있어서 제대로 된 상견례는 물 건너간 상태로 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분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분풀이로 제게 악담을 해대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더 틀어진 것도 있었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너 5살 어리고 능력 없는 놈 뒷바라지하며 헛돈 쓰면 나중에 남 좋은 일 시킨다. 남자는 여자보다 능력도 많고 나이도 많아야지 가장으로서 위신이 세워지는 법인데 어디 한번 부모 뜻 어겨서 얼마나 잘 사는지 어디 보자꾸나 라며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아버지랑 대판 싸우고 나서 저는 그 다음날 보란듯 더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겠노라고 같이 입장 준비하는 아버지 손도 뿌리치고 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더랬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하고는 당분간 등을 지게 되기도 했지만 이미 출가 외인이 된 저는 아버지보다 제 남편이 우선이었어요. 딸 자식 키워나봐야 소용없다며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을 명의 변경하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아버지를 겨우 말린 엄마는 유감스럽게도 제게 말하는데 강서방 대책 없는 꼬라지 보니 따로 집을 마련했을 것 같진 않고 여차하면 시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나 네 애미 인재로 그 꼴은 못 볼 것 같다. 네 이름으로 된 아파트 얼마 안 되는 월세 보증금만 빼주고 바로 들어가서 살아. 세입자한테는 얘기 잘 해놨으니 그 돈만이라도 강서방한테 메꾸라 그래라. 기껏 교사 만들었더니 어디서 이상한 남자한테 빠져가지고선 아이고 속 터져. 엄마 속이 터지든 말든 망할 딸녀는 그저 남편과 어디든 신혼집으로 차릴 집 걱정을 덜 했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당장 우리가 살 집은 부모님께서 일찍이 제 이름으로 산 집이 있어서 제가 여태 모은 돈으로 월세금 빼주고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에게 은근슬쩍 물어봤더니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전 재산인 200만 원을 건네는데 벼룩에 간을 빼먹지 싶어 됐다고 제 통장을 내주기도 했네요. 이거 내가 모은 돈인데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 능력으로 마련했다고 해. 그래야 사위로서 좀 인정받지. 당신 없는 형편인 거 알고 나 시집가는 거지만 부모님은 다르잖아. 당신 모은 돈 식구들 위해서 썼다는 거 알아서 이해하는 거야. 자기가 가족에 넘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나와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잘했으면 좋겠어. 가뜩이나 반대하신 부모님 마음 아프실까봐 걱정돼요. 그건 남편이 월세금 마련해 주었다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뭐 사랑하는 부부가 되기로 했으니 누가 금액적으로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면 어떤가 싶어서 넘기로 했는데 남편이 돈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여태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할 때도 축의금을 제외하고 모자른 돈은 남편 카드로 일단 했는데 갚는 것은 당연히 돈 버는 제 몫이 되었더랬죠. 신혼여행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돈 한 푼 없이 장가 온 사람은 바로 남편이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만 해도 이렇게 없는 줄은 몰랐는데 남편은 프로포즈만 하고 그 뒷감당은 제가 다 했던 겁니다. 그래도 양심상 시집에서 예단 예물은 생략해서 한숨은 돌리긴 했어요. 간혹 흘러드는 얘기론 이런 상황에서 예단 예물까지 요구하는 뻔뻔스러운 시댁이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저희 시댁은 그런 모렴치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에 다행이다 여겼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더랬죠. 어쨌거나 남편은 저보다 명문대 사범대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워낙 집안도 어렵기도 했고 상황이 좋지를 않아 여기저기 일을 하며 공부했다고 하는데 아시잖아요. 요새 워낙 임고가 어렵기도 하고 공부에 올인만 해도 붙을까 말까인데 장남이랍시고 일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하면 부모님 생활비며 여동생 학비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말 안 한 남편에게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때 한번 잘못해서 말 한마디 했다가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 부모 형제 좀 책임졌다고 그거 늦게 말했다고 뭐라 하는 거야? 당신 내가 그런 얘기 결혼 전에 얘기했으면 나와 결혼 안 하기라도 했을 거야? 나도 솔직해지고 싶어서 말한 건데 당신이 이러면 앞으로 당신한테 어떻게 내가 솔직할 수 있겠어? 당신도 당신 부모 형제 소중하듯 나도 우리 부모 형제 소중해. 내가 당신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더 쉽게 교사 생활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부모 형제 챙기느라 시기가 늦어진 것 뿐인데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해를 못해줘? 저를 몰아붙이는데 참으로 당황스러워서 그 이후로는 남편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우리 부모님 말 같은 거 다 치우고 시집 왔는데 정작 시집 오니까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욱이 알아 누우신 상태에서 교사 며느리라고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던 간혹 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머리 수건을 던져버리시고는 쌩쌩한 모양새로 곧 결혼을 앞둔 신우와 함께 머릿수로 제 길을 제압하시며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너 여자가 바깥일 좀 제대로 한다고 우리 아들 무시할 생각일랑 하지 말아라. 너보다 어리고 지금 자리 잡은 거 없어도 하늘 같은 네 남편이니 잘 모셔라. 우리 아들이 가난한 우리 때문에 힘들게 돈벌이 하느라 고생하며 살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능력 있는 교사가 되어 있을 거다. 네가 교사면 교사지. 절대 우리 아들 기죽일 생각 말고 이제부터 네가 버는 돈으로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하도록 해라. 시어머니가 본인들 생활비까지 책임지라 할까봐 더러 겁이 나긴 했는데 그 얘기는 없어서 어찌됐든 저도 남편이 마냥 임고생인 것보다는 그래도 합격해서 정교사 자리에 오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뒷바라지 할 생각도 있었고 설령 정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간제라도 하면 일반 교사랑 똑같은 대우는 받았고 그것도 안 되면 남편이 명문대 학벌이 있으니 잘 나가는 일타학원 강사를 하면 더 대단한 것이니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상하게도 제가 교사라 그런지 열등감에 휩싸여서 반드시 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혼이기도 해서 같이 살면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노량진에 직접 가서 실강을 듣겠다고 아침마다 강의를 들으러 다녔고 이것도 나중에는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깝다며 아예 고시원을 얻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거기 고시원에서 열심히 한자라도 더 공부해야 실력도 오르고 합격도 하지 않겠어? 여보가 나 한 번만 좀 도와줘. 버는 돈으로 뒷바라지 해주면 나 정말 열심히 합격해서 그 공 모두 당신한테 돌릴게. 부탁해 여보. 라고 애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신혼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지만 고집을 부리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데 말릴 수도 없었고 알겠다고 일단은 딱 1년만 지원하겠다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라고 말하니 남편은 눈을 반짝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직장을 다니며 팔자에도 없는 남편의 공부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더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헛짓거리하는 것이
공시생 남자 뒷바라지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 노량진에 수험생으로 있었을 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하나같이 헌신하다 헌신짝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었던 터라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남자들 뒷바라지하는 것에 비웃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고 있으니 더욱이 그 여자들은 최소한 사모님이 되기 위한 꿈이라도 있어서 그럴 만한 가치라도 있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그 여자들보다 더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었던 터였죠. 이미 상황을 깨닫고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며 내가 잘못 선택했나 싶었지만 이미 결혼은 했고 혼인신고서에 부부로서 이름을 올렸으니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도 없었습니다. 저는 직장 일을 하며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간혹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견우와 직녀처럼 집에 와서 쉬다 가며 함께 있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랬죠. 여보가 나를 많이 생각해주는 거 알아. 이번에 합격해서 당신 부담 줄여줄게. 나 이번에 모의고사 점수도 잘 나온 거 알지? 아무래도 느낌이 좋아. 여보가 다 내게 도움 주고 길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야. 우리 부부교사 돼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저는 사실 나이가 40살이었기에 일찌감치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싶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당장 능력이 안 되니 아이를 낳으면 온전히 부담이 제 몫이 되고 더욱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 조금만 자기가 합격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더랬습니다. 저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굳이 낳겠다는 것도 우습고 그저 남편이 임고 합격할 때까지만이라도 제 아이가 온전히 생기길 바라는 수밖에는 없었더랬죠. 저는 가끔 남편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환경을 보려고 핑계를 대며 남편의 고시원을 찾았어요. 한평 남짓의 손바닥만한 크기에서 머무는데 제가 돈을 대주기는 해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먹거리는 김치로 대강 때우고 밥솥에 있는 밥으로 하루하루 때우고 있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저 뒷바라지 하느라 무리하는 거 안다면서 일부러 제일 싼 방을 골랐다고 말하는 게 천정에는 중간중간 곰팡이도 보이는 게 이런 환경에서 건강이 상하진 않을까 안쓰러워하니 남편은 어느 때보다 밝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나 그래도 당신 앞에서 염치는 좀 챙기고 싶어서 내가 비록 당신 도움받아서 공부하기는 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럴 생각은 없었어. 애시당초 나 같은 놈 만나 고생하는 당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임고에 합격하고 싶었고 그래서 최대한 가성비 좋은 방 얻으면서 먹는 것도 해결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그래도 당신 한 달에 건네는 비용이 있는데 그래도 좀 쓰면서 하지. 괜찮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혹여나 떨어지면 어쩔까 싶어서 당신이 주는 돈 최대한 아껴 쓰며 통장에 넣어두고 내년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양심이 있지. 올해는 당신한테 지원받아서 하지만 만약 안 되면 내년에도 손 벌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 꿈 이뤄야지. 떨어지면 내년에 또 도전하겠다고? 제가 심보가 삐뚤은 건지 남편이 철이 없는 건지 남편은 제가 준 돈을 한 푼 두 푼 최대한 아껴가며 만에 하나 떨어지면 내년에도 시험 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도 마뜩 차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결혼을 미뤄서라도 본인 인고부터 합격한 다음 결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저 내 능력 믿고 결혼을 한 것 같았고 일단 나를 든든한 보험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껄쩍지근하더라고요. 화가 날 일인지 아닌지 판단조차 하지 못한 채 터덜터덜 빈집에 들어와 신혼 침대에 쓰러지듯 푹 누웠는데 벽에 걸려진 따끈따끈한 결혼사진이 보이며 제 눈앞에 눈물로 가려졌습니다. 이쯤 되니 애써 붙잡고 있는 멘탈이 털리며 흐느끼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발 이번에는 합격하리라 믿고 기왕 지원해준 거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에는 제 생일이 겹쳐져 있었는데
남편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하며 있는데 제 생일 얘기는 차마 꺼낼 수가 없어서 저는 도로 집으로 와야만 했어요. 허나 제가 다녀간 뒤 제 표정이 걱정이 되었던지 남편은 그 이후에 연락을 다른 때보다는 많이 한 편이었는데 본인도 바빠서 그랬던지 제 생일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같진 않았고 제가 목소리가 좋질